얼마 전에 그 미술 선생님 중에 김인규 선생님의 전시를 다녀왔는데 연두색 달이 뜬 풍경을 보고 왔거든요. 풍경에서 들판과 산이 있는 풍경을 그려보겠습니다. 블렌딩을 해서 하늘을 다양한 색깔로 만들 때는 색깔 계열을 잘 맞춰서 올려줘야 색깔이 예쁘게 블렌딩이 되거든요. 일단 대략적인 나무 앞에 있는 나무들은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뒤로 멀어져 가면서 여기 이렇게 들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산이, 여기도 나무가 좀 있으면서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좀 큰 나무도 하나 이렇게 그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산으로 먼 산, 첩첩산중이라는 그 산을 좀 많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진행해 볼게요. 그림을 그릴 때는 최대한 오일 파스텔을 꼭 눌러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얘랑 화이트를 이렇게 연결해서 칠해주겠습니다. 산을 좀 진하게 진행하려다 보니 그 산이 닿는 부분이 조금 더 밝을수록 산이 더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조금 넘어가도 나중에 다시 그려줄 수가 있어서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나무가 있을 예정이지만 같이 그려줬어요. 보통 이렇게 연한 색깔과 이렇게 조금 더 진한 색깔 계열이 만나는 부분을 블렌딩 하려면 그냥 바로 휴지로 하는 것보다 이 경계를 밝았던 색깔로 한번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게 더 효과적인 블렌딩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렌딩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진한 계열로 톤을 올려볼게요. 약간 노을이 진 것 같은 환상적인 풍경을 그리려면 이렇게 레드 계열과 보라 계열을 같이 섞어주면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밝았던 톤으로 중간을 이렇게 비벼주겠습니다. 그러면 손으로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블렌딩이 되죠. 중간중간 구름이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화이트를 던져볼게요. 구름이 이렇게 슥슥 가리는 그런 느낌으로 좌우에서 구름이 이렇게 흘러나오듯이.
느낌으로 한번 블렌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밝은 부분부터 문질러줘야 이 색들이 지저분해지지 않기 때문에 밝은 부분을, 근데 아까 이미 중간색으로 한번 밝은 색으로 한번 문질러준 상태여서 얘가 이미 블렌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휴지가 없으신 분들은 면봉이나 이렇게 면봉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문대주셔도 됩니다. 손으로 하는 게 사실 유분기가 있어서 제일 잘 문대지긴 하거든요. 근데 지문이 사라질 것 같은 고통이 가끔은 있습니다. 느낌이 제일 좋아서 저도 하다가 손으로 하게 돼요. 화이트가 지저분해졌을 때는 좀 닦아내고 칠해주세요. 오일 파스텔 돌아다니는 찌꺼기가 오히려 그림을 방해할 수가 있어서 먼저 찌꺼기를 좀 털어내고 블렌딩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앙을 기준으로 이렇게 모이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구름의 방향이나 모양은 자유롭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만 그리면 늘지 않으니까 조금은 자유롭게 원하는 형태로 그리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연두 색깔 달을 그려보려고 해요. 조금은 이질감 느껴지는 그런 달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들판도 이제 하늘의 빛을 조금 담은 듯한 색감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썼던 색깔들을 조금 응용해서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있고 여기 시골길이 있는 거를 좀 그려줘 볼게요.
폴길의 색깔입니다. 길 옆에는 이렇게 풀이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있고 멀리 있는 산 풍경이랑 하늘빛이 여기 아래로 비치는 그런 색깔을 조금 담아볼게요. 여기는 노랗게 익은 논길 같은 느낌으로 그려줬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칠해줬습니다. 칠해주려고요. 올 파스텔은 이렇게 덧칠해도 충분히 덮이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깨끗하진 않지만 네,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풀들이 있는 그런 들판의 모습을 조금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그린 다음에는 조금 더 밝은 톤으로 점처럼 찍어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도 조금 더 어두운 톤으로 풀들을 그려줄게요. 앞쪽은 조금 더 크게, 뒤쪽으로 갈수록 작게 앞에 나무를 한번 그려주려고 해요. 엄청 큰 나무로 그려줄게요. 그다음에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하단을 그려주고 또 더 진한 색으로 중앙부를 그려준 다음에 어떤 나무인지 아시겠죠? 멀리에 있는 나무들은 아주 자세히 이렇게 묘사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두세 가지 톤으로만 해줘도 충분할 것 같아요. 퍼지는 그런 풍경을 그릴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렇게 풍경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나무랑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거보다 좀 앞에 있는 산은 진하게 해서 아래쪽으로 풀어주겠습니다. 살짝 그거보다 살짝 밝은 톤으로 아래로 이렇게 문대서 산을 풀어주세요. 조금 더 진한 이런 색깔로 나무들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여기도 이 산과 나무의 경계를 조금 갈라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느 정도 산의 모양이 나오고 있죠? 근데 뒤에 있는 산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조금 더 첩첩산중의 느낌을 두고 있어요. 연두색 다리, 이런 것들은 사실 새로운 색깔로 대체해 주셔도 좋아요. 현실에 있는 거를 나만의 색깔로 바꿔주는 방법도 꽤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미술 선생님 중에 김인규 선생님의 전시를 다녀왔는데 연두색 달이 뜬 풍경을 보고 왔거든요. 그때 꼭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사실 지금 그 그림에서 감흥을 받아서 한번 저도 도전해봤습니다. 막상 그려보니까 핑크 색깔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냐면 가끔은 하늘에 구름들이 이렇게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구름들도 한번 쭉 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쭉 이렇게 흔적이 있는 구름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원래 간단하게 그리려던 거였는데 그리면서 욕심이 과해져서 더 많은 걸 넣어버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화이트를 칠해주면 예쁘겠죠? 자, 여기 달 옆에 점점점에 이런 빛나는 별도 해주면 더 환상적으로 느껴지고요. 별이 이쪽으로 흐르는 느낌으로 좀 큰 별도 여기에는 몇 개 그려주고요. 모여있는
별도 그려줘서 이렇게 별이 흐르는 느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무들도 조금 더 두꺼운 걸로 이렇게 수영감. 자, 이 정도면 그림이 얼추 완성된 것 같은데, 그림이 조금 더 화사한 그런 새로운 초현실주의적인 그림이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림을 마무리하고 마스킹 테이프만 떼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림은 여기까지이고요. 마스킹 테이프를 이제 조금씩 떼어보겠습니다. 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그림이 다 찢어집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손으로 여기를 잡으면 다 열심히 그려놓고 마무리가 완벽하지 않게 되니까 그 부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한 번씩 이렇게 들판이 있는 풍경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오늘은 끝. 오늘은 여기까지. 끝.